내 진위가 명예훼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일반 평균적인 사람들이 봤을 때 느껴지게 할 경우에는 이 전파 가능성에 대한 용인의 의사가 부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남편, 아내가 바람을 폈을 때 고객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흔히 상간녀, 상간남이라고 하죠. 상간녀, 상간남을 사회에서 매장시키고 싶다는 욕구가 든다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물론 사회에서 매장까지 시키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한쪽은 가정도 파탄나고 자녀들에게도 상처가 생기는 등의 문제가 생기는데 상간녀, 상간남은 아무렇지도 않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 참고 인내하는 것이 참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간남, 상간녀의 직장에 찾아가서 그들의 불륜 사실을 알린다면 명예훼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오늘은 불륜 사실을 얘기하는 것이 명예훼손을 구성하는지,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들을 신경 쓰셔야 하는지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명예훼손 법조문을 보면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륜 사실을 알리는 것은 설령 그것이 실제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사실 적시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는지가 결국 가장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공연성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대법원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라고 설시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상간남, 상간녀와 잘 아는 회사 동료 한두 명이나 아니면 상간남, 상간녀를 징계할 수 있는 징계부서 담당자, 직장 상사 등에게만 불륜 사실을 알리는 경우에는 어떻게 평가될까요? 이 경우에는 일단 불특정 다수인은 아니죠. 그렇다면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해당하는지가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판례 같은 경우에는 전파성 이론이라고 해서 한 사람에게만 전파를 했다고 해도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공연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판례 논리대로라면 상간남, 상간녀의 직장 동료 한 사람에게만 알렸더라도 그 말을 들은 사람이 특별히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지 않을 이유가 있지 않는 이상에는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반면 이를 상간남, 상간녀의 가족한테 알렸을 경우나 어떠한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알렸을 경우에는 법원에서는 가족이나 이렇게 비밀 유지 의무가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을 퍼뜨리지 않고 보호해 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전파 가능성이 없어서 공연성이 없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상대를 징계할 수 있는 징계부서 담당자 한 명에게만 사실을 털어놓게 되면 어떨까요? 아마도 공무원과 같이 비밀 유지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리고 상대방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가 아니라면 전파 가능성이 인정되어 공연성이 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은 상간녀와 상간남의 불륜 사실을 한 사람에게 징계 담당자한테만 알렸다 하더라도 범죄가 성립될 것이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항상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는지 팁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법원에서는 이제 전파 가능성을 이유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범죄 구성 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행위자가 전파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그 전파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 상태를 추인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결국은 쉽게 얘기하면 이 행위가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행위라고 평가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 일반인의 기준에서 판단을 하겠다, 이런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일반인은 그 행위자의 속마음을 정확히 판단할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 정황들을 통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요. 이 부분을 잘 활용하게 되면 상간남, 상간녀가 불륜을 저지른 사실을 특정인에게 털어놓더라도 전파 가능성에 대해 용인할 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간단하게 팁을 드리면 실명을 최대한 거론하지 않는 상태에서 징계 과정에 대해 담당자에게 계속 문의를 하는 그런 부분들을 기록해 둔다거나, 명예훼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판결이 나오면 다시 연락을 취하겠다, 이런 말을 기록해 둔다거나 하는 방법으로 내 진위가 명예훼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일반 평균적인 사람들이 봤을 때 느껴지게 할 경우에는 이 전파 가능성에 대한 용인의 의사가 부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상간남, 상간녀에 대한 복수로 불륜 사실을 알릴 경우 명예훼손이 성립하는 이유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점을 주의했을 때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을 수 있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린 부분은 하나의 기준일 뿐이고 실무적으로는 결국 담당 수사관이 누군지에 따라서 고소했을 때 진행되는 경과가 많이 달라지기도 하기 때문에 일단은 참고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구체적인 상황에 따른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는 개별적으로 꼼꼼하게 검토를 받으실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